오늘 시사 멘트로 나오신 분 이영작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뭐 미얀마에서 반기문 총장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난 모양이에요. 네.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안 만났으면 더 이상하죠. 글쎄 뭐 네. 아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반기문 총장이 뭐 대선 후보든 아니든 뭐 네. 좋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 유엔 사무총장인데요. 대통령이 거기서 같은 그 자리에서 회의를 참석하면 네. 당연히 만나야죠. 그렇죠. 안 만나면 정말 이상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있을까요? 별 얘기 없었을 거예요. 별 얘기 없죠. 네, 그렇죠. 네, 네. 별 얘기 하면 안 무슨 되죠. 대단한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정치인들 알고 보니까 네. 별 얘기가 없더라고요. 네, 별 얘기 안 해요. 서로 말 조심하죠. 날 조심. 네. 잘 계시죠? 건강하시죠? 그렇죠. 그런 뭐 그 정도. 멀리서 보면 대단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뭐 웃으면서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 국내 정치 여기에 관심이 없다. 네. 반 총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불출마 선언 얘기를 했는데 만일 내가 불출마 선언을 고려하면은 결국 출마를 고려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오준주 유엔 대사가 말씀을 했는데 네.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그거는 정말 좀 애매한 얘기인데요. 예. 이게 사실은 반 총장으로서는 무슨 말을 해도 얘기에 초점거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 출마하겠다 그러면은 총장 노릇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는 분명한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불출마하겠다. 예. 그럼 지금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출마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것도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말이란 건 갖다 붙이기에 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애매모호한 말을 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든 결정하는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보다 더 힘들어요? 아이, 그건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그럼요. 그건 상대가 안 맞아요. 돼요. 우리나라는 더 힘들어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어. 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건 좋은 말만 하고 세계 인권 수요자로서 이렇게 쫙 하면 되는데 다니면 되니까. 독일 대통령식이죠. 뭐 네, 독일 대통령이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면은 유엔 사무총장이 가는 데는 흑백이 분명한 거거든요. 이거 놓고 저건 틀린 데를 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쉬운데 이 국내 정치라는 것은 특히 이제 정치라는 것은 흑백이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아주 힘든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 이 말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 내가 대선 출마를 고려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된다. 이 말로 네. 모든 게 불식이 된 겁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전혀 불식이 네, 안. 전혀 불식이 안 된 반 거죠. 총장님 이거 참 안 되셨네. 그렇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출마한다는 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출마한다는 말, 그 비슷한 뉘앙스라도 비치기 시작하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일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네. 아니 그 뭐 NIT에서 뭐 다음번 맡을 사람을 물색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결국은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뭐 출마 대신에 그럼 도전이란다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는 한 가지예요. 예. 네. 그리고 네. 이 박영준 전 차관이죠. 네,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네,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오늘 새벽에 감방에서 나오신 모양이에요. 네. 예? 근데 뭐 이분 뭐 파이시티에도 있고 원전 비리 혐의 문제를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원 외교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예? 이분이 또 무슨 다시 핵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깜짝 놀라겠죠 본인 입장에서. 그럼 뭐 왕차관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사실 어떤 점에서는 뭐 무소부지의 왕차관이라는 이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 자원 외교를 가지고 정말 그 영어로 해서 스모킹 건 그러니까 정말 예. 증거가 증거. 분명한 뭐가 있기 전에는 이거 어떻게 문제를 삼기는 힘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찌라시 레벨로 계속 돌아다니겠죠. 아하. 그렇지만 그 이상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예. 네. 이게 그리고 또 워낙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또 외국에 시간이 관련돼 걸려서. 있죠. 외국에 관련돼 있죠. 예. 그 딴 나라가 관련돼 예. 있는 거고 원래 하이 리스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네.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볼 수만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어디선가 또 대박이 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뭐 그렇게 많은 될 거 수도 깔아놓은 중에 하나만이라도 터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근데 아무것도 안 터져요. 기다려봐야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예? 뭐, 한 2대, 3대 우리 자손들 뭐 때 터질까요? 거기까지 아니겠죠. 뭐 5년, 10년은 기다려봐야 되겠죠. 아. 그렇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요새 그 가스 쉐일이라는 것도요. 벌써 30년, 40년 전부터 얘기하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새 이제 그게 뭐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근데 그 존 가스 쉐일 얘기는 1970년도, 80년도대에도 그 내 친구들이 저 미국 기름 회사에서 일하는 애들 그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스로 만드느냐는 기술까지 더 연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시장으로 나오기 시작한 지는 그 20, 30년이 지나고 나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원 외교라는 것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수만도 없는 거죠. 근데 그 2인자 말이에요. 네. 이제 2인자든 뭐 측근이든 이게 정권 바뀌면, 그러니까 권력이 바뀌면 뭐 정당이 안 바뀌어도 네. 상관없습니다. 네. 권력만 바뀌면 꼭 누군가가 들어가고 말이에요. 네. 예? 이렇게 되고 뭐 계속 이러는데. 그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이에요. 물론 후진성인데 이거 자본 왜지 언젠가는, 시원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 중심제가 끝나야죠. 개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라면 이게 근본적으로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국회가 무책임 국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더 신중하게 되겠죠. 근데 보세요. 국회는 300명이고 대통령 한 사람 아니에요. 그 권력이 어떻게 생각하면 300명한테 흩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사고가 날 수는 있지만 지금 대통령 중심제처럼 부정부패 사건이 터지지는 않겠죠. 예. 그 개헌 말씀하시고 뭐 국회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국회에도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홍준표 경남지사. 네. 이분이 네. 하도 요새 중앙 정치에 대한 센 발언을 많이 하셔서 네. 지사라는 단어보다 의원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예? 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번에 김문수 대표하고 김문수 혁신위원장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네. 아주 거기에 또 강력하게 성토를 했는데 저희가 이 발언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얘기 계속해보죠. 당에서 혁신안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저는 대상을 바로 국회의원으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이 무슨 목표를 설정하는데 조금 미스가 있었다. 국회의원을 일용직 노무자처럼 일당 개념으로 넌 출석 안 했으니까 얼마 빼겠다. 그건 째째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저 통 큰 논리는 뭘까요? 그런데요. 예. 뭐 저는 이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으로 보고 싶은데요. 여론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홍준표 지사가 그래도 뭐 3, 4위 정도, 여권 가운데 3, 4위 정도의 대권 주자로 아마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원래는 그렇지 않아도 좀 개혁 성향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보수 우파 가운데 강력한 차기 주자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다 고만고만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반기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홍준표 지사도 그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아무튼 악명도 유명한 거니까요. 뭐 그분이 그런 계산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회만 있으면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보수 우파 유권자들의 이제 관심을 이끌고 있는 거고 이번에 뭐 사실 무상복지도 그분이 제일 먼저 문제 삼기 시작했고 그렇죠. 지금 국회 개혁도 그 예. 문제 삼고 있는데요. 그런 시각이 하나 있고 그러나
저는 그 홍준표 지사가 의사 설정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건 저는 공감합니다. 네. 그 이게 특권 내려놓는 건 필요하지만 특권 내려놓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 특권이라는 것은 사실 찌질한 거예요. 째째한 거예요. 구조적인 거 예를 들면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선거구 개혁 문제라든지 예, 예. 또는 저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그런 그게 우선해야 돼요. 그게 우선하고 나면은 이 특권은 저절로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 하셔 그럼 이거 보셔. 차라리 욕을 하셔. 뭐 이런 정도로 국회의원 하기 싫을 정도로 힘들고 피곤하고 야 이거 하면 진짜 막 사람들 보니까 수명도 단축된다는데 이래서 서로 안 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하고 특권만 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잘 보여야 보여야죠. 되나요? 누구한테 잘 보여요? 아니 거기 실권자 실권자한테 잘 당 보여잖아요. 지도부죠 쉽게 네, 얘기한다면. 당 지도부한테 예. 잘 보여야지 국회의원의 예. 입문이 기회가 생기는 거 예. 아니에요? 근데 왜 잘 보이는 마음이 생기느냐? 누릴 게 많으니까 생기는 거 아니 아니에요? 글쎄요. 예. 그렇지만 또 순수한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근데 내가 말씀드리고 그래요? 저 네. 그런 거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근데 아직 못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데요. 예. 실제로 그 관문 자체가 예. 당 지도부를 통하는 관문이 아니고 내 지역구의 유권자를 통하는 관문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예.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 교수님이 이제 현역인데 뭐 특권 내려놓기를 반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데 상대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경쟁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의 지명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신 교수님을 막 간다고 자꾸 특권도 안 내려놓고 그래서 저런 사람을 다시 우리 당의 후보로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실 몰린다고요, 그런 게. 앞으로는 네. 누구한테 잘 보여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구의 유권자들한테 예. 잘 보여서 공천받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시 상대당 후보와 경쟁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채택이 되면은 특권 내려놓지 말래도 알아서 내려놔요. 네. 한번 볼까요? 아니, 오픈 프라이머리 하긴 할 것 같은데 여당 야당 왜 하는 줄 아세요? 밀려서 오픈- 하는 거죠. 아니에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현역이 유리해요. 물론 그런 것도 네, 있죠. 현역이 조직이 유리한. 쪽이. 네, 그러니까 당연하죠. 당 조직에 네.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예. 당 현역으로서 프리미엄이 있는 건데 그러나 뭐 부정이 있다라든지 능력이 네. 없다라든지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은 오픈 프라이머리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걸러진다. 그러니까 이 오픈 프라이머리와 그다음에 선거구 개혁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른 거는 저절로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선거구하고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이미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